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대권을 준비하는 홍 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대권을 천천히 준비하겠다.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을 향한 포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큰 게임을 하기 위해 우호 세력을 결집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미묘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울에 상주하는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최측근 조질래 전 부지사를 임명하고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고식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에 배치한 것도 이 같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야권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진지의료원 강제폐업과 무상급식 예산삭감 등 도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도지사직을 대권 도전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욕에 눈먼 행위로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행정 자체를 좀 사조직하는 그런 방향에서 second 인사를 기용하는 게 아닌가. 특히 경남도지사직을 대권 출마의 교두보쯤으로 여기는 정치 행태에 대해 비판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대권 도전이라는 그 정치적 어떤 플랜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이 양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대권 선언 발언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벽지마을 주민들이 단돈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100원 택시가 경남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하동군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1km 이상 떨어진 마을 회관에 택시 한 대가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이 택시에 올라탑니다. 일주일에 3차례 운행하는 이 택시의 요금은 단돈 100원. 면사무소나 시장까지 가려면 7,000원 안팎의 택시 요금을 냈던 주민들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000원, 6,000원 들고 다니면 불편하지. 장날마다 오시고 시간 맞춰가 오시고 하면은 엄청나게 좋지. 이 같은 100원 택시는 경남에서 함양군과 하동군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밀양시와 산청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속속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에선 민선 6기 광역단체장의 공약 사업으로 11개 시군에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택시비 지원이 벽지마을 버스를 운행할 때 비용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필요한 주민 마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더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운행 횟수도 더 확대를 하고 100원 택시 제도가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의 택시 이용 횟수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사천시 곤명면의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연간 2,994건, 하루 평균 8.2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640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전기 500건 17%, 기계적 요인이 250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등 98명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고 재산 피해는 249억 원으로 77억 원이 줄었습니다. 요즘 소위 갑질 횡포가 이슈가 되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갑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이른바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상사의 또 다른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공식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부하 직원에 대한 상사의 막말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권기선 총장은 당사자들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공식 석상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은 채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참모들은 청장 보호에만 급급해 사태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권 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하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산경찰청장의 폭언 논란이 또 다른 갑질 횡포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며칠째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언제쯤 추위가 풀릴까 하고 기다리실 텐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추운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도 창원은 영하 1.3도, 의령의 경우 영하 9.4도까지 뚝 떨어져 출근길이 꽤 추웠는데요. 한낮엔 7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맑은 모습이고요. 대기의 질도 좋은 상태인데요. 중국에서 또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불조심도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5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8도, 하동 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추위까지 풀리면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합천읍 옥산동 할머니 경로당 윤수님 씨가 23만 원, 함안군 칠원읍 한마당 소리난타 10만 원, 남구 경로당에서 10만 원, 운서 운곡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칠원읍 유화경로당과 양정경로당, 생활개선회, 수정그린아파트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정양주유소 유해천 씨 10만 원, 한전사 서칠순 씨 5만 원,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형제기사식당 화선학 씨가 5만 원, 합천군 묘산면 거산 양지경로당 회원 일동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파크장 여관 조순옥 씨 5만 원, 한우촌 임선희 씨가 3만 원, 한일종합농기계 정현열 씨 3만 원, 합천군 대양면 하하국수 심점섬 씨가 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도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북으로 확산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차단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 인접시군인 합천, 거창, 창녕군과 밀양, 양산시 5개 시군을 구지역 유입 차단의 거점으로 삼아 도 경계를 넘어가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 축사와 축산 관련 차량을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서는 생체 임상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김해 씨가 어제 새벽으로 예정됐던 새벽시장 노점 철거 행정 대집행을 연기했습니다. 김해 씨는 한 차례 연기되어 온 부원동 새벽시장 노점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인들과 전국 노점상 연합회원들의 집회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철거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씨는 상인 측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고 상인들은 의견을 모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지역의 대학생들이 입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대학생 취업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에도 지역 대학생 우선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창원대 교수와 직원의 67%는 경남 지역 다른 국립대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대 교수회 산하 대학통합준비위원회가 지난달 교수와 직원 등을 상대로 경남 지역 국립대와의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78명의 67%인 18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통합 대상으로는 경상대가 86%, 창원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등 3개 대학을 묶는 통합에 79%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이 밀양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밀양시 하나읍 옛 대사초등학교터에 들어선 경남 특수교육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수교육원은 안전생활과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과 장애 이해를 위한 연수과정을 만들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